반갑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생활열기.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네. 1번. 위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보고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해보자. 네.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네요. 일단 답을 말하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선서문에 있는 일 중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 일하고 싶은지 제안해보자. 생각만 해도 즐거운 상상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서 보다 보면 권력에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꼭 장래희망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아이들이 반에 꼭 2-3명씩 꼭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워낙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건물주, 그죠? 이런 걸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상상해보면서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행정권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근대 국가는 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였지만 현대 국가는 이를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복지 국가이다. 이에 따라 근대 국가보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권은 더욱 중요해졌다. 네, 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국회가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반이라고 하는 뜻은요, 왼쪽에 나와 있죠. 최고 결정권자, 즉 우두머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다. 네, 원수, 철천지 원수를 뜻하는 게 아니고, 가장 우두머리다 이 뜻이에요. 예.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에 의하여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우리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 우리나라 조금 다릅니다. 4년이고요, 임기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잘 되면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죠.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번 연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번 연임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왜냐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정권을 맡으면 좀 안 좋은 쪽 좀 빠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2번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5년 임기 한 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자 말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만 할 수 있다.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왜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좀 국민들의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 번 아무리 잘해도 그냥 어느 되면 탱 나가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반면에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이 임기 4년 말이 돼가지고 또 선거운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왜냐, 국정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이 또 다른 후보와 선거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8년 하면 다가 아니죠. 8년 해도 마찬가지로 3번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8년 동안 열심히 해도 나머지 또 못하는 거는 또 동일한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7쪽 볼까요? 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좀 암기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신인 접수 또는 확인하며 외국에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며 훈장을 수여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사면을 명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조약 체결, 외국과의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외국말도 다 잘해야 됩니까? 꼭 그건 아니죠. 어쨌든 지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대통령이 오면 엄청나게 어떤 예식을 갖추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별을 달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사할 때 그냥 목례를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식을 취할 때는 어떤 군악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군악대 동원될 때, 이 경례를 받들어 총 그럽니다. 그러면, 별 한 개짜리에게는 이렇게 예식을 취해줘요. 빰바라밤 빠라밤 빰바밤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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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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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풍악을 올려줍니다. 별 두 개는요. 빰바라밤 빠라밤 빰빠밤 빰바라밤 빠라밤 빰빠밤 이걸 두 번 해줘요. 별 네 개는 이게 네 번이겠죠. 그래서 별이 높아질수록 병사들이 좀 힘들죠. 이렇게 받들어 총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각을 잡은 상태로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은요, 훨씬 깁니다. 앞에 음악이 훨씬 길어요. 빰바라밤 빰빠밤.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뭐냐면,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깜빵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의 나라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판사가 법률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대통령이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면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을 아예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발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이러한 지휘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명하고 또 면한다. 자른다 이 말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대구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못 자라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로써 그냥 임명한 사람 있죠. 니 장관 해라, 니 뭐 해라 이런 사람들 있죠. 니 총리 해라. 이런 분들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파리목숨이에요. 잘하면 훨씬 길게 할 수 있지만 잘 못했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지지율 저하를 받을 때는 그 다음 날에도 좀 잘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법률안 거부, 나 이 법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뭐냐면요. 법률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이지 않은 행정적인 내용 같은 게 있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국민의 헌법적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면요. 법률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삽입 수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내용을 다루고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탐구 볼까요? 대통령의 활동과 권한입니다.
질문을 먼저 볼게요. 위 보도 내용이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과 관련이 있는지 각각 구분해보자. 한마디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가 그림입니다. A 국가의 정상회담 참석. 이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죠.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 실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죠. 2번, 위 보도 내용 중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다가 되겠죠? 법률안 거부권이 되겠습니다. 3번, 최근 대통령이 무슨 활동했는지 찾아보고 그 활동이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연결하여 정리해보자. 네, 여러분. 청와대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www.president.go.kr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자, 38쪽 보겠습니다. 38쪽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 생활열기. 회장, 부회장이 있는데도 부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학급의 학생의 조직도를 칠판에 그려보자. 지금은요, 이 교과서 또 만든 사람이 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과거에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은 꼭 학급 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학급 반장이 나와가지고, 부반장이 나와가지고, 또 서기가 나와서 칠판에 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학급 회의를 했거든요. 학급 회의를 하고 그 당시에는 반장의 파워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는요, 반장이요, 떠드는 아이들 이름을 적잖아요. 쌤 잠깐 안 계실 때 이름 적으면요, 그 반장이 나중에 떠든 애들 손바닥도 때리고 그랬어요. 물론 선생님이 때린 것만큼 세게 때린 거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리긴 했는데 어쨌든 믿기지 않겠지만 그 정도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반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 제한이 있었어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나름 자기 나름대로 좀 콧대가 좀 셌죠. 콧대가 세고 이런 학생들이 또 반장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또 리더십 있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급 회의 거의 없죠. 학급 회의를 해봐야 그 반티 맞출 때 또 수학여행 어디로 갈지 그때 잠깐 나와서 회의를 하지, 그 외에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조직도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급 회의를 여러 부서로 나누어 치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보자. 학급이라 보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업만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 각자의 업무가 다 있거든요. 교무부, 연구부, 환경부, 인성부 등등 여러 가지로 업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부장선생님이 계셔요. 각자 부장선생님 계시고 그 밑에 일반 개원 선생님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했을 때 부장들은 각자의 업무를 다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는 부장 또는 좀 가벼운 업무를 맡는 부장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런 연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볼까요?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국무총리, 행정각부, 국무회의, 감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 조정한다. 행정각부는 교육,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등으로 국가 행정을 나누어 맡아서 실제 행정 업무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을 장관이라고 하며 장관은 국무총리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 국가의 원수지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호주 총리, 그죠? 캐나다 총리, 뭐 프랑스 대통령. 그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나라가 있고요. 총리가 그 국가의 원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인데요.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도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의원 내각제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태가 조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좀 역할이 좀 약간 좀 두루뭉실해요. 좀 대통령의 아래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뭐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될 자리 대통령이 바쁘거나 또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서기 힘든 자리 있죠. 뭐 그럴 때는 국무총리를 먼저 파견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이번에 대구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일어났을 때 국무총리가 와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처럼 국무총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톡톡톡 사회 행정부 강화 현상과 국회 견제의 중요성, 빈곤, 질병, 노동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사상이 강조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중 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도 고유의 권한 이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 국정을 감사하는 권한 등 국정 견제 권한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래도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너무 뭐 약간 어떤 일당 독재 형식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이 국회에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돈 문제. 대통령이 막 예를 들어 국방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싶다. 뭐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싶다. 또는 뭐 청와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법 쪽에 예산안을 듬뿍 주고 싶다. 그럴 때 국회가 예산안을 커트하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렇게 돈줄이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감사하는 권한, 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당 쪽에서 좀 많이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당 쪽이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요,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국회 여당이 다수일 때는 일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당 숫자랑 야당 숫자가 비슷비슷하죠. 이러면 굉장히 파이팅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대통령이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할 때 야당의 눈치를 많이 받아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고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를 합니다. 반대로 거대 야당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적고 만약에 야당이 훨씬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레임덕 대통령. 그러니까 말뿐인, 5년 임기가 보장된 말뿐인 대통령인 거지 이제부터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 된다 커트할 확률이 높죠. 물론 무조건 다 커트하는 게 아니겠죠. 협조도 하지만 야당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조건 크고 좋고 뭐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좋고 한쪽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9쪽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법률의 제정안과 개정안, 예산안 등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정한다, 만든다, 개정한다, 바꾼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급 회의하고 우리 스님들이 교무회의를 하듯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대통령 혼자 왕처럼 지시를 하면 안 되겠죠. 왕과 대통령이 다른 점은 뭡니까? 왕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쭉 세습이 됩니다. 왕은. 하지만 말이 잘못했네요. 세습이 쭉 되죠.
근데 대통령은 세습은 절대 안 돼. 세습은 큰일 나죠. 세습하면 그럼 완전히 북한 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나 장관들 또 이렇게 국무위원들 불러 앉혀서, 왜냐면 그 사람들 각자마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지혜를 얻고 서로 이렇게 의사를 소통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바로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중요하죠.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을 감사할 때 공무원들 제일 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잘못됐을 경우에 큰 징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원을 맞이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탐구 볼까요?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입니다. 1번 행정부의 조직도.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여 행정부 조직도를 찾아보고 자료 1을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답부터 알려줄게요. 대통령 밑에 뭘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서가 있죠. 각 장관들이 있는. 빠진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교육부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빠져 있고 환경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기준인데 이런 이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2번 완성한 행정부 조직도를 참고하여 자료 2의 각 활동과 관련된 행정각부의 명칭을 적어보자. 답을 말하자면요, 실업급여는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보육료 지원은요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가 뭐냐면요, 내가 직장에 일을 하다가 내 의사랑 관계없이 잘렸죠.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뭐 사라지거나 내 의사랑 관계없이 일을 관두게 됐을 때 국가가 다음 취업할 때까지 일정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돈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보여주느냐? 이력서 같은 것을 출력해 가면 됩니다. 쌤 몇 번 받아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사장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스스로 보통 관계가 안 좋아져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내가 잘랐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지 스스로 나갔다 뭐 이래버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갈 때도 박차고 나갈 때도 사장과의 관계가 너무 나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자료 1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관 한 개를 선정한 후 그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기능과 현재 중심 정책을 조사해 제시해보자.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인데 좀 텅텅 비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사회는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요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쌤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앞으로 어른들하고 할 때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상식과 교양을 쌓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꼭 시험이나 점수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 부분도 스스로 쌤이 검사하지 않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길면 또 꼰대란 소리도 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